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지의 충 중에 역마와 관련된 충 부분, 그러니까 인신충, 사해충, 인신사해충을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천간의 충도 한번 훑어보았고요. 지지의 충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 역마란 무엇일까요? 자, 여기 통통거리면서 역마란 글자가 빨간 글씨로 튀어나왔죠? 역자에 말, 맞자입니다. 역에 있는 말이란 뜻이겠죠. 사실은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고도의 통신기술이나 교통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거리마다 두고 역참을 두고 그곳에 말을 갈아타며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 말을 갈아타면서 다녔거든요. 그 역참에 갖추어 둔 말을 역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마는 당연히 많은 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사주들은 역마와 같은 살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겠구나 해서 그것을 비유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역마입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 역마살 낀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제 사주를 느낄 때 저도 역마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기운, 이걸 역마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사진처럼 보면 어디론가 끊임없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역마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인데 저도 아마도 세계의 각지를 따지면 20개국을 여행 다녔던 여행광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행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지금도 어느 날 갑자기 7번 국도를 달리고 싶어서 그 동해안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7번 국도 있죠. 바닷가길 끼고 다니는 그 길을 달리고 싶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해돋이를 보러 가는 그런 기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주에는 역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역마라는 소설 혹시 읽은 기억 나시나요? 김동희 소설 중에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요. 제가 이 역마라는 역마살을 준비하면서 역마충을 준비하면서 김동희 소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됐어요. 이 김동희 소설에 나오는 그 인물들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인물들의 이 특성이 바로 역마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줄거리만 간단히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김동리 소설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 배경 설정과 인물 설정인데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재미있어요. 화개장터라는 그 어떤 공간적 배경이 설정돼요. 거기에서 왜 장터를 설정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서 주막을 꾸려가는 옥화란 인물이 자기 아들 성기란 인물이 역마살을 가졌다는 거 알고 그걸 없애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 그 역마살을 없앨 수 있었을까요? 그 타고난 사주적인 그 역마살을 없앨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 사실 옥화는 자기 아버지가 최장수 영감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최장수 영감이 자기만 낳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주막을 하고 있었어요. 옥화의 엄마가 주막을 하고 있을 때 최장수 영감이 거리를 떠돌다가 장터를 떠돌다가 와서 하룻밤 자고 난 인물이 옥화거든요. 그 옥화 자신은 자신의 인생이 또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만큼은 그렇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쌍계사에 보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옥화가 노력하면서 살고 있을 때 최장수 영감이 딸 계연이를 또 장터로 찾아오면서 데리고 와서 옥화에게 맡기고 또다시 장터를 떠납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죠? 그런데 성기와 계연은 한눈에 반하면서 사랑을 하게 돼요. 성기가 특히 계연에게 너무 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화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아들 성기가 계연과 사랑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혹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기와 계연을 더 잘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옥화가 계연의 왼쪽 귀 뒷바퀴를 보게 돼요. 거기에 사마귀가 있는 거죠.
이게 아뿔싸 이게 무슨 일이야? 나랑 똑같은 사마귀가 개연이 귀에 있는 거죠. 아 이거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하면서 내 동생이 아닐까 하는 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시 최장수 영감이 왔고 개연이가 자기 여동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참 이 영감님도 참 무심한 분이시죠. 안타까운 분이시기도 했고요.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개연이 성기에 알고 보니까 이복 이모인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다르지만 엄마의 동생이니까 그 친족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까? 그래서 둘의 사랑이 운명적으로 좌절되게 돼요. 성기 입장에선 너무나 슬픈 일이었겠죠. 그래서 첫사랑에 빠진 이 인물을 헤어지게 되었으니 중병을 앓게 되고 병이 나차 운명에 순응하면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오카라는 엄마가 그렇게 터부시했던, 그죠? 그렇게 걱정했던 그 역마살이 아들 성기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동하게 된 거죠. 이렇게 소설에서만 보아도 이 역마의 그 특성이 어떻게 인물들에게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유랑의 삶이 되는 거라는 거 그렇게 인식된 역마입니다. 이런 역마의 기운을 보았을 때 역마의 충을 한번 볼게요. 역마는 자 인신충과 사해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목은 양목이고요. 신금은 뭐예요? 양금입니다. 이렇게 양과 양의 기질이 딱 충을 맞게 됩니다. 사해충도 역시 이렇게 같은 극길이 작용을 하면서 충이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술충미충과 자오묘유충 이게 도화살충을 또 한번 설명을 따로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신충과 사해충이 어떤 작용력을 갖는지만 확인해 드릴게요. 인신사해는 사생지라고도 합니다. 어디서 생합니까? 인묘진 요게 인이 생지가 되는 거고요. 사오미 사가 생지가 되는 거고요. 신유술 신이 생지가 되는 거고요. 해자축 요 해가 생지가 됩니다. 봄의 생지, 여름의 생지, 가을의 생지, 겨울의 생지. 자, 계절학이에요. 이 사주의 지지는 계절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생지, 새롭게 생성되는 이 생지의 변화는 아주 크겠죠. 봄도 새롭게 겨울에서 봄으로 딱 넘어갈 때 그 기운은 아주 크게 바뀌게 되잖아요. 인신사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역마성을 띠고 있어서 이동과 변화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역마충의 작용력을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인신충을 한번 볼까요? 인목과 신금입니다. 누가 누구를 때리게 되나요? 쌍충은 어차피 서로 주고받는 거죠. 자, 그런데 금이 금극목으로 인을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서 있어요. 근데 얘가 와서 때렸다고 나는 하나도 안 아프고 얘만 때린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프고 얘만 아픈가요? 때린 사람도 주먹이 아픕니다. 그런 것처럼 인신충도 금극목의 작용이 금도 같이 작용이 되지만 여기서 목과 신금은 금극목의 충으로 얘네 둘 다 활동성이 아주 강한 역마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목이라는 목의 기운으로 근데 정신적인 면이 더 강조됩니다. 인목이. 목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신적인 면과 어떻게 현실적인 면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정신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좋게 작용을 할 때는 아주 좋게 작용이 돼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인목이 학문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신이 가끔씩 툭툭 건드려지는 거예요. 너 왜 안 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져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작용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작용은 어떨까요? 어때? 긍정적인 변화의 반대가 되겠죠. 어떤 사건, 사고,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더더욱 하기 싫게 만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신충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충의 작용을 한번 볼게요. 사회충은요, 수국화의 작용을 합니다. 자, 해가 해수고요. 사가 사화입니다. 수가 수국화로 사를 충해주는 충돌 현상을 빚게 되고요. 사회충 역시 활동격입니다. 그래서 사화와 해수의 충인 만큼 태양 같은 큰 빛과 바다와 같은 큰 자연의 요소 때문에 늘 갈급한 상태가 돼요. 좋은 변화일 경우에는 해외에 가서 성공하는 사례가 인신충보다 이 사회충의 사례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자, 며칠 전에 스승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선생님, 역마충의 사례를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스승님은 30년 이상을 철학자로 사셨지만 저는 그 정도 경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이 아는 만큼의 그 사례를 볼 수 없어요. 공부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이 사례를 볼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최대한의 사례, 그 데이터를 충분히 저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회충의 그 역할 중에 인신충보다 사회충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해외에 나가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때요? 변화와 변동, 좋은 변화와 변동을 가진 그게 용신의 역할을 했을 때 더더욱 그랬겠죠.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사건과 사고를 끊임없이 몰고 다니는 사회충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볼게요. 근데 사주 원국에 너무 오행이 과다해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많아요. 귀신의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오행이 과다할 경우에 충과 또 오행이 고립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 원국 중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요 부분에 고립되어서 얘한테 꽉꽉 막혀서 충의 작용을 하는 게 얘를 계속 고립할 때, 그럴 때 엄청나게 큰 귀신의 역할로 변동이 극적인 안 좋은 변동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정된 경우, 오행이 두루두루 잘 갖추고 그랬을 경우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로 되더라라는 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역마충의 지장간의 작용력을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인신충은 천간에 양간만 올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인신충은요, 인이 되려면 뭐가 따라오나요? 갑, 병, 무, 그러니까 양간이 올 수 있겠죠. 천간에 양간만 올 수 있어요. 갑병, 무경임, 양간만 올 수 있어요. 얘도 역시 갑병, 무경임, 임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인, 병인, 무인, 임인, 경인 이렇게 오겠고, 갑신, 병신, 무신, 경신, 임신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근데 인의 지장간에는요, 무병갑이 들어있어요. 인목의 지장간에는 무병갑이 들어있고요. 신의 지장간은 무임경이 들어있어요. 얘네들 한번 볼까요? 병임충으로 깨지죠. 갑경충으로 깨져요. 이 지장간에서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깨지는 충의 역할을 같이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사화를 한번 볼까요? 사해충은 천간에 음간만 또 올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사는요. 을사, 정사, 기사, 신사.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계사가 있네요. 계사. 그죠? 계사도 올 수 있고 을에, 정해, 기해, 신해, 개해가 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천간에 은간만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사의 지장간은 뭐냐면 무경병이에요. 사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음이 있지만 양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모두 다 지장간의 역할이 모두 다 양간을 가지고 있네요. 해는 또 음수이지만 양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갑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볼까요? 갑경충으로 깨지고요. 병임충으로 깨집니다. 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깨집니다라는 단어가 좀 오류입니다. 충입니다. 충극의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충도 역시 음간만 올 수 있었던 걔네들이었는데 그 지장간에 가봤더니 양간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둘이 충극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마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또 볼까요? 인신충을 이루게 되면요. 이성문제, 교통사고, 수술이나 관제구설 그런 현상을 빚게 됩니다. 왜? 이게 금극목의 작용이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사해충을 이루면요. 자, 앞에서는 득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서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역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된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동의 역마살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왜 사해충은 바다 건너 샤샤샤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는 왜? 역마살이니까.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역마살이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이 다치게 될 확률이 크겠죠. 비행기를 안 탔는데 비행기 사고가 날 리가 없잖아요. 배를 안 탔는데 배 사고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더라. 역마충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할 것 같아요. 어떤 기운도 하나님도 또 부처님도 다 보호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역마충의 작용이 본인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말 있죠. 선무당이 생사람 잡는다. 이런 것처럼 선무당을 잘못 만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자기 사주를 분석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철학자를 만나면 한눈에 사주가 쫙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자기 사주를 분석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는 학자를 만나는 것도 좋은 작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역마충의 사주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사실은 검사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 사주를 떡하니 봤더니 인신충으로 충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 일지에 충을 이루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이분 좀 보세요. 병임충을 또 같이 천간에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검사까지 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지지를 볼까요? 병임충 또 깨주죠. 갑경충 깨지죠. 이렇게 굉장히 그런 역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걸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너무너무 사주가 그래서 오묘하고 이렇게 이 글자 8글자로 절대 볼 수 없는 거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천간이 이렇게 깨지고 그러면 정신적인 안정감이 없다. 사실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분을 직접 만나보면 사실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들 술집에 가면 의사, 검사, 교사 이런 분들이 제일 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이분도 역시 사실은 부부 사이라던가 이런 게 별로 좀 안 좋기도 하시고 정신적으로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타고나게 부자로 태어났다는 거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사실은 타고나게 부자로 태어났고 이분이 공부를 정말 검사가 될 만큼 열심히 하셨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자, 그 원인을 또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무, 병, 임 또는 무, 경, 병 뭐 이런 게 같이 있으면 예를 들어 바다가 있는데 해가 둥그렇게 잘 떠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산까지 쫙 받쳐주고 있는 이 풍경을 생각해보면 삼기가 하나로 통한다. 이런 좋은 구성도 잘 가지고 있고요. 이분은 재를 깔고 있어서 제복은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새엄마를 끊임없이 계속 두게 된 그런 사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간충, 지지충 다 깨진다고 해서 이분이 어때요?
천간증, 지지증 다 깨진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큰일 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사주상으로 보았을 때는 오행을 두루 갖췄나 볼게요. 목, 화, 토, 금, 수. 오행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고요. 이게 잘 대운하고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대운이 가려져 있는데 이건 대운 보는 법에 따로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운이 아주 잘 받쳐주고 이 대운에는 이 충이 맞는 작용이 또다시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 대운이 이 사람의 운세를 계속 이끌어 가주었고 좋은 작용을 해준 역마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진 사례, 그걸 잘 활용했던 사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면서 자, 이 사주 8글자에 절대 얽매이지 말 것. 8글자에 얽매이면 안 되고 그것을 대운과 세운과 다 연결 지었을 때 나를 갖추어가는 그 사주의 본성을 알고 나를 갖추어가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본성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주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을 만나서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자기 사주를 확인해 보아라. 이걸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좀 더 화려한 빛이 떠오르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